지금 서울의 집값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좀 다루긴 했지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초양극화, 초초양극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싼 아파트는 지금 이제 뭐 수백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또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특이하게 지금 벌어진 현상이 계속 이제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고 있다. 반면에 좀 약간 강북의 이제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급매물도 막 나오면서 가격이 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죠. 예. 자, 요즘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 많습니다. 예.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한 8, 9월만 해도 뜨겁던 시장인데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예. 새해 들어서 잘 나가던 마포도 하락 전환. 예. 뭐 대전 아파트값 떨어졌다. 네. 서구 유성구 하락 주도. 네. 그다음에 서울 경기 수도권에 급매물 출현했다. 네. 그다음에 하남 우정부 역시 잘 나가던 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남 아파트도 꺾였다. 그렇죠. 예. 뭐 이런 뉴스들이 한편에서는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 예. 그다음에 막 거래가 줄었다. 이런 데 있는 반면에 강남은 딴 세상이다. 압구정 현대 2억, 삼성 아이파크 8억 껑충 뛰었다. 그다음에 뭐 레미안 대치팰리스 거기도 뭐 거래가 가격이 확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럽죠. 예. 아파트값 통계는 하향,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는 신고가. 이게 뭐냐면 주로 신고가 나오는 데가 강남권 뭐 혹은 용산의 그 고가 아파트들이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언론에서도 막 헷갈려요. 꼭지점 찍었다는 강북, 연일 신고가 강남, 두 얼굴의 서울 아파트.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15억 이상은 이미 대출 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산다. 그다음에 현금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고가 아파트를 산다.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받는 9억 이하는 아무래도 이제 사기가 어렵게지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논리가 가능하겠죠. 실제로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다. 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죠. 자, 우리 일단 초고가로 계속 가격이 오르는 데가 어디냐? 반포 압구정동. 예, 뭐 압구정동의 재건축 아파트. 그다음에 반포의 고가 아파트. 뭐 아크로 리버, 아리팍 뭐 40억, 30평, 국평이 40억짜리. 그다음에 여의도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 그다음에 용산의 뭐 100원 전후의 고급 아파트. 이 초고가 시장. 여기도 뭐 재건축 아파트도 초건축이에요. 뭐 한 40억, 50억, 60억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왜 오르느냐를 보면 일단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신통기획, 그다음에 신통기획 있죠. 신통기획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 그다음에 뭐 양 후보가 다 재건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한 듯한 뭐 윤석열 후보는 명확한 것 같고 이재명 후보도 명확하진 않지만 뭔가 이제 풀어주겠다. 그럼 나오니까 호재 당연한 호재죠. 그러니까 뭔가 다시 꿈틀거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초고가 주택 시장에는 재건축도 안 해요. 근데 뭐 파르코, 한남 파르코 그게 뭐 120억에 거래가 되고 뭐 그다음에 한류 스타들 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시장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별로 대출 규제 영향도 안 받고 CEO 중견기업 한류 스타 벤처 투자가 재산이 뭐 몇백억, 몇천억 되시는 분들이 차기의 주거 이전 그런 부분들이 서로 섞이면서 일부 시장이 착시를 주는 게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슈퍼리치들이 사는 거 초과 한남 파르코 한남 PH 129 한남 더힐 뭐 이런 데는 뭐 사실은 여기 하지만 태양 민호림부 BTS의 뭐 제작자 뭐 산다는 파르코 한남 이거 100억 90억 뭐 120억에 팔리는 걸 가지고 이게 일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다. 롯데월드타워의 그 시그니엘 레지던스 68층 245억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니까.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나오지만 파르코 한남 그렇고 트라움하우스 185억. 근데 이거를 우리 시장에서 이런 기사들이 막 떠요. 그러면 집값이 다시 오르나 이런 착각이 들잖아요. 근데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반포 같은 경우도 거기 90평짜리 이게 72억 원에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전 최고가가 지난해 8월에 보다 26억 원이 더 올랐어요.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야 이거 뭐 엄청 오냐. 그다음에 뭐 아리파 아크로 리버파크 이게 52평형도 지난 6월에 60억의 계약서를 썼는데 9월에 53억보다 7억 2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70억, 80억, 뭐 60억 이런 거는 사실은 일반인하고 별로 상관없는 시장이에요. 이게 슈퍼리치 시장인데 한국은 슈퍼리치 시장과 일반 시장의 통계가 같이 나와요. 문제는 이제 통계가 통계 그래요. 미국에서 그런 슈퍼리치들이 사는 주택
100억, 200억, 300억짜리 주택이 일반 시장하고 전혀 별도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건교부의 국토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다 같이 올라와요. 그런 분이 착시가 주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보시면 2020년하고 21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보시죠. 거래량이 지금 11월 보면 거래량이 전년에 6,300건에서 1,359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게 12월은 이건 물론 이제 통계 완성된 게 아니고 거의 10%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속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게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이게 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때문에 거래가 사실은 일반인들은 거래가 불가능한 시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슈퍼리치들 혹은 정말 현금 부자들이 하는 거래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는 착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강남 집값, 자 강남 딴 세상 하면서 딴 세상의 증거로서 흔히 얘기하는 게 압구정, 현대, 뭐 삼성, 아이파크. 그럼 강남의 아파트랑 거래를 한번 보시죠. 보면 작년에 뭐 이게 파란색이 작년인데 작년에 자 6월달에 뭐 790억 건까지 늘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작년 11월에 2020년이죠. 2020년에 2020년. 이러다가 이렇게 보면 거의 4분의 1 토막 났어요. 강남 거래 자체가 확 줄었어요. 그런데 고가 아파트 거래는 좀 눈에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파트가 강남은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착각을 줘요. 거래는 급격하게 줄었으나 예. 가격은 오히려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착시로 뭔가 가격이 진짜 오르나 네. 이런 착시를 보일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예. 많이 뜨는 데가 서초구 아닙니까? 네. 서초구도 보면 거래 자체는 올해 거래를 보시죠. 전년에 비해서 지금 이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 이게 거의 뭐 2021년 21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때 작년 말쯤에 막 올라갈 때였는데 우리 이렇게 됐어요. 이게 대출 규제 보통의 경우 우리가 강남은 대출 규제 영향 안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안 받긴 뭘 안 받아요. 보세요. 엄청 강남도 엄청 떨어졌어요.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영향 당연히 받죠. 근데 이 가격만 놓고 보면 안 떨어진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고가 시장으로 형성된 게 용산이죠. 용산 보시죠. 자, 11월에 32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2021년 11월에 네. 이제 근데 작년 6월 달에 260건, 작년 같은 기간에 140건, 그다음에 12월에 170건 거래됐을 때 지금 뭐 총계가 안 됐지만 20건 미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020년과 지난해 숫자가 이제 좀 상당한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러면 자 우리 파르코 한남 120억에 거래됐다. 한남 파르코. 가격 많이 올랐네. 근데 실제로 보면 거래량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자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게 거래가 되고 어떤 게 거래가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다 계산했습니다. 네. 보면 우리 고가 주택의 거래 비율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자 50억 이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0억 이상 있잖아요. 초고가죠. 초고가죠. 초고가. 자 1월 달에 11건 거래됐어요. 근데 올해 11월 달에 11건이에요. 근데 전체 거래량은 서울의 거래량은 보면 5,000건에서 1,300건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전체 그런데 고가 거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가 거래 비중이 50억 이상이 0.18%에서 0.79%로 오히려 늘었어요, 비중이. 그러니까 뭐냐면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중저가 주택은 거래 자체가 막 줄었는데 실제 고가 주택들은 거래량 감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거의 없거나 비슷해요. 그러면 30억 이상도 역시 굉장히 고가잖아요. 고가도 보면 1월 달에 93건 됐는데 10월 달에 72건, 11월에 63건. 근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1.56%에서 오히려 4.51%로 늘었어요. 고가 주택 거래 프로테이지로 보면 빈도가 굉장히 이제 많은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자, 50억 이상. 오히려 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30억 이상 거래는 1.56%에서 1.76% 떨어졌다가 다시 4.51%로 늘었어요. 그다음에 50억 이상도 0.18% 거래 비중이 그쳤는데 지금 0.79%까지 올랐어요. 초고가 주택들 거래되는 게 막 보도가 되고 실제 통계에도 일부 반영 이게 완전히 반영되는 건 일부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착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초고가 시장의 거래를 받쳐주는 게 뭐 누구냐? 그건 당연히 대출 한 푼도 안
없이 예. 120억, 70억, 60억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한국 부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추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한국 부자 보고서예요. 예. 이 부자 보고서를 보면 자 자산가 예. 여기는 부자 보고서가 자산가를 어떻게 봤느냐면 금융자산 10억 이상 100억 미만을 자산가로 봤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의 평균 자산이 25억이에요. 예. 35만 명쯤 돼요. 그다음에 고자산가 그룹 금융자산이 100억 이상 300억 미만 2만 8천 명이에요. 평균이 176억이에요. 예. 그다음에 초고 자산가 금융자산 300억 이상 7,800명이에요. 예. 그러면 자, 이 적어도 고자산가 그룹은 어떻게 보면 그 대출 규제랑 아무 상관없어요. 금융자산이 있으면 그걸 현금화시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거래가 전체 시장을 우리는 착실히 빠뜨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한국 이 자산가 그룹의 비중이라는 게 2016년에 27만 명에서 작년 말에 39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특히 호황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 전반적이니까 따로 외국 같으면 따로 놀아야 되는 시장인데 한국에서는 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장을 보면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첫 내 집 마련 시장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 집 마련 흔히 하면 셀러리맨 시장이 있고 중산층 주택 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위에 초고가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별도의 시장이에요. 근데 이 초고가 시장은 우리는 지금 실거래가 시스템 때문에 이 모든 이게 아파트로 다 잡혀요. 그러니까 뭐 실시간 중개되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 초고가 시장 적어도 옛날에 100억대, 200억대의 주택은 뭐냐면 단독주택에서 거래됐어요. 예.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2세, 3세 분들이 이제는 아파트 시장으로 진입해버린 거예요. 예. 그분들이 아파트 가령 파르크 한남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옛날로 보면 빌라로 구분됐던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고급 빌라트 빌라트 보통 시장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근데 사실은 예. 일반 시장하고 상관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포 아라팍이라든지 뭐 반포 자이의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종의 그 고급 슈퍼리치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뒤섞이면서 뭐 시장에 어떤 착시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집값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금 향후 집값과 관련해서 뭐냐면 지금 전세 시장이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근거가 전세 시장 대란 아닙니까? 예. 근데 전세 시장도 사실은 지금 조금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이거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전세 수급 지수 KB 쭉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아직은 100 그거지만 100 이하로 내려가면 어느 정도 안정세 쪽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정부가 지금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가 아파트 가격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 지속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은 맞을지 틀릴지는 아직으로서는 저희들이 좀 뭐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파트 시장의 어떤 초고가 슈퍼리치들의 어떤 착시 현상도 있고 또 혼란스러운 점이 많아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3월 금리 인상을 전망했어요. 갑자기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지니까 예. 금리 인상을 3월부터 해가지고 뭐 이게 미국의 전미 경제학회에서 경고가 나왔어요. 자산시장 불안 역대급다 공포의 봄이 온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경고들은 많은데 이 경고가 현실화될지 혹은 금리가 완만하게 오를지 혹은 급격하게 오를지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뭐 이런 착시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올해 시장을 다시 한번 전망을 해본다면 예. 대선 규제 완화와 재건축 이 부분은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에요. 예. 그다음에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은 집값을 올릴 수 있는 부장이에요. 예. 저희 한번 했더니 인천 입주 폭탄은 약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 예. 오세훈의 신통 기획은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거. 예. 금리와 대출 규제는 집값을 내릴 수 있는 요인. 예. 글로벌 금융 상황은 지금 알 수 없으나 아무래도 집값을 내려가는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까 지금 고가 주택이 막 치솟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상반되는 요인들이 이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쪽이 더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네. 따라서 상승 또는 하락이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예. 일부에서는 올해도 작년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세, 작년만큼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 뭐 전망하는 그런 거는, 얘기도 있고요.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은 그 중에서 예. 여러 요인들 중에 입주가 뭐 뭐, 적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또 이제 대선에 따른 네. 규제 완화라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의 변수를 그렇죠. 굉장히 좀더 강하게, 강하게 보시는 본 거겠죠. 거고. 반대로 뭐 여전히 지금 뭐 올해 좀 크게 대출 떨어질 규제라든지 거라든지 이제 이런 금리, 부분들. 예.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뭐 뭐 불안정성, 금리 인상. 예.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의 이제 핵심은 결국 초고가 아파트들의 어떤 그 이 흐름 추이, 예. 이 신고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에 너무 이제 그 속지 말라는 거죠. 뭐 속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옛날에도 뭐 이런 예. 얘기 저희 책에도 썼는데 예.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제비 한 마리가 일찍 와서 동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우리가 이 보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으니까 좀 예.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작년에 워낙 생각보다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집값이 너무 올라 버려 가지고 예. 굉장히 지금 사실은 패닉 상태 예.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막 그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판단이 너무 이게 오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가 시장은 조금 이제 좀 예외로 이제 네. 예, 뭐 거래가 많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그거는 우리의 시장과는 좀 다르죠. 관련이 없다. 야, 그렇죠. 뭐 이렇게 아니 보고. 재산이 1,000억이 되는데 그렇죠. 예. 120억짜리 샀다고 아 예. 저게 저 양반이 집값에 거기다 재테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아까 그런 이제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융자산 100억 이상의 이제 고자산 가군이 28,000명인데 사실 그러니까요. 많아요, 생각보다. 28,000명이 뭐 이제 움직이는 시장에 우리가 나머지 뭐 4,998만 명이 사실은 동의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예. 그 시장은 과거에는 안 드러나는 시장이던데 예. 빌라트니까 우리가 뭐 그 200억, 300억 혼 단독주택이 거래되는 거 우리는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 국토부에서 만든 실거래 시스템에 즉각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 뭐 이제 기자들한테도 그렇죠.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유가 10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했다더라. BTS가 예. 한남 더일에 뭐 80억, 또 90억에 샀다. 샀다더라 뭐 예. 그 사실은 좀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좀 그런 것들이 어떤 일반 그 우리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칫 이 판단에 이제 좀 오류를 네, 일으킬 벌써 수도 있어요. 있다. 착시,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좀 그러나 아까 마지막에 이제 얘기했지만 그 요인들, 변수들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서 시장이 연초에 좀 가격 흐름을 좀 네, 좀 이렇게 더 지켜보셔야 될것 지켜보시는 같아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